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조동사 레슨 5에서 했고요. 이어서 요가의 커플러라는 걸 할 텐데 이 부분을 잘 배워두면 영어 문장 해석할 때 되게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잘 설명을 전체적으로 먼저 드리고 갈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원래 이번 과에서 배울 건 이렇게 비동사의 뒷 구조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를 할 건데 여기서 제목을 이제 커플러라고 해둔 건 이 커플러스라는 동사는 영어에 형용사를 서술어로 만들어 쓸 수 있는 동사를 얘기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문법적에서 배울 때는 저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얘는 해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워낙에 많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좀 잘 익혀두시면 영어 해석하는데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커플러에 관한 공부부터 쭉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다르게 잠깐만요. 분필이 한국어는 우리말은 주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다 다 집어넣고 마지막에 서술어 쓰죠. 이때 한국어는 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우리말에는 몇 개가 있냐면 두 개가 있죠. 그죠? 하나는 뭐가 서술어가 될 수 있냐면 동사도 서술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도 서술어가 될 수 있는데 이 영어는 우리말하고 다르게 English는 앞에 주어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이 자리에 동사 자리가 곧바로 뭐로 쓰이는 거냐면 여기가 뭘로 쓰이는 거죠? 여기가 서술어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서술어로 쓸 수 있는 품사가 영어는 딱 하나 뭐밖에 없냐면 여기 동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하고 다르게 영어는 형용사를 서술어로 쓰고 싶으면 즉 주어 다음에 이 자리에 만약에 형용사가 나오는 놈을 서술어로 쓰고 싶으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예를 들어 원규는 예쁘다라고 형용사를 곧바로 서술어로 쓸 수 있는데 영어는 여기다 I pretty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형용사를 서술어로 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다가 무슨 동사를 집어 넣어줘야 되죠. 그걸 무슨 동사라 그러죠? 그걸 비동사로 가장 대표되는 것이긴 한데 이 자리에 들어오는 동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copulos라고 불러요. 또는 coupler verb라고 하는데 그냥 비동사라고 이해하셔도 별 무방해요. 상관없어요. 얘는 이제 올바른 문법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이 자리에 들어가는 놈이 소위 뭐가 되냐면 연결 동사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자, 이걸 이제 linking verb라고 연결 동사라고 부를 때는 여기 있는 주어하고 여기 있는 형용사를 연결해서 얘네들을 뭘로 써주는 동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얘를 서술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이 자리에 있는 연결 동사들은 전부 다 얘네가 뭘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전부 이 자리에 있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돼요. 당연히 이 형용사를 상태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뭐 그렇게 막 필기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데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막 필기할 만한 내용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름 정도만 챙겨 두시면 돼요. 자, 이 자리에 그러면 형용사를 서술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결 동사는 영어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상태라는 말을 써볼게요. 그 상태, 그 순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로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는 아까 여러분이 대답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비동사예요. 자, 여기서 하나 들어둘게요. 비동사는 뒤에 형용사도 올 수 있지만 비동사는 뒤에 뭐도 올 수 있냐면 명사도 올 수 있어요. 아주 쉽게 I'm a student이라는 명사도 오고 I'm happy라는 형용사도 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상태 동사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저 비동사예요. 자, 근데 저거 말고 또 뭐도 있냐면 이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도 있어요. 자, 위에 있는 비동사는 그 순간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I am happy라고 쓰면 내가 지금 행복한 상태이다라는 얘기고 I was happy라고 쓰면 내가 과거에 그때 행복한 상태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이 자리에 쓰이는 동사 몇 가지들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요. 영어에서 여기 들어가는 이 연결 동사가 많지 않거든요. 커플러가 10개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10개 정도 조금 넘는 걸 알고 나면 이 문장의 형식과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아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비동사 말고 이 자리에 가장 많이 쓰이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는 get이에요. get이라는 동사는 들어가면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 돼요. 자, get은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get 이러면 get이라는 동사는 뭐라고 하냐면 그 뭐죠?
뭐 얻다, 구하다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get은 동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get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get 뒤에 뭐가 오는 경우가 있냐면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get 다음에 전치사나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경우가 있냐면 전치사 또는 부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보시면, 우리는 get 뒤에 명사를 얻다 구하다라고 하는 건 이건 맞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건 얻다 구하다인데 밑에 있는 형용사나 전치사가 왔을 때는 이 get은 위에 거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얘도 계속 얻다 구하다라고 해석하려고 하거나 그 다음에 또는 얻다 구하다라고 안 되니까 자꾸 여기 있는 말들을 뭐라고 그래버리냐면 수거라고 해서 따로 배우거든요. 근데 요 사실만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이 get을 붙여서 외우는 수거 100개도 넘는 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get의 뜻을 바로 알아버리면. 지금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건 get 뒤에 뭐가 붙는 거죠? 무조건 형용사가 붙어야 돼요. get 뒤에 형용사가 붙으면 얘는 뭘 나타내는 동사라고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요. 비동사가 상태이다라는 말이면, 즉 나는 현재 상태가 행복하다라는 말이면 얘는 I get 다음에 happy를 쓴다면 내가 행복한 상태로 변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얘는 뭘 나타내는 동사냐면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요. 그리고 이번 과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이고, get이 뒤에 전치사나 부사가 붙으면, 전치사 또는 부사가 붙으면 얘는 움직임이나 이동을 나타내는 이런 동사가 돼요. 뭐 누차 여러 번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get in이라고 쓰면 들어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움직임이거든요. 안으로 움직임이니까. get out이라고 하면 나가라는 말이 되는 거고, get off라고 하면 내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이 과에서 보려고 하는 건 get 다음에 뭐가 붙는 경우냐면 형용사가 붙는 경우요. 형용사가 붙으면 얘는 무조건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지금 여기 쓸 제가 10개 정도가 넘는 동사들은 전부 다 뒤에 뭐가 오는 거냐면 형용사가 와요. 형용사가 안 오면 보세요. get이 뒤에 명사가 오면 뭐였죠? 얻다 구하다라는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가 되고, get이 뒤에 전치사나 부사가 오면 움직임이나 이동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기에 쓸 나머지 동사들도 뒤에 형용사가 오지 않으면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왔을 때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단 비동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얘는 뒤에 뭐도 올 수 있다. 얘는 명사도 올 수 있어요. 됐죠? 얘는 뒤에 명사도 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요, 요즘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자리에 미국인들이, 영국인들이 주로 get을 쓰지만 옛날에는 사실 뭘 많이 쓰냐면 become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 become이라는 동사는 우리가 뭐 되다라고 익히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 다음에 get이 그래서 become하고 뜻이 같다는 얘기예요. 뒤에 형용사가 오면 get이 become과 뜻이 같아요. 그 다음에 상태가 변하다라는 얘기인데, become도 원래는 비동사하고 come이라는 동사 두 개가 붙은 거예요. 원래는 제가 따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옛날 영어에는 be와 come이 따로 떨어져 있다가 become 하다가 얘가 두 개가 붙어버렸어요. 원래 떨어져 있을 때는 비동사는 이 비동사하고 같은 거예요. 상태이다라는 말이고, come이라는 건 변하다라는 말로 쓰였던 건데 얘네 두 개가 붙어서 지금은 하나의 단어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원래는 become 동사가 가장 많이 쓰였었다가 지금은 get이 더 많이 쓰여요. 자, 대신에 be는 뒤에 형용사 말고 뭐도 올 수 있다고요? 명사가 와도 상태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다 형용사만 올 수 있는데 얘는 유독 뭘 하나를 갖고 있냐면 be가 들어있기 때문에 become도 그래서 뒤에 뭐가 올 수 있냐면 명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원래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중에 come이랑 go라는 동사가 있어요. come은 무슨 뜻이죠? 변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come이 뒤에 형용사가 오면 뭐죠? 상태가 변하다고. come이 뒤에 전치사나 부사가 오면 뭐 되겠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이 자꾸 come을 오다 하나로만 외워서, go를 가다 하나로만 외워서, get을 얻다 구하다 하나로만 외워서 헷갈리는 거예요. get이 형용사가 올 때랑 전치사가 올 때는 뜻이 다른 것처럼 come이 부사나 전치사가 오면 오다지만 얘가 뒤에 형용사가 오면 변하다예요. go가 뒤에 전치사나 부사가 오면 가다지만 얘가 형용사가 오면 뭐가 되는 거죠? 변하다예요. 근데 그 중에서 보통 come은 오는 거니까, 가까워지는 거니까 주로 좋은 일 했어요. 야, 좋은 일로 좋게 변하는 거 come에다 쓰고 나쁘게 변하는 거 go로 쓰거든요. 예전에 그 SES라는 옛날 1세대 아이돌 노래 제목 중에 Dreams Come True라는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come이라는 동사가 왔는데 뒤에 뭐 왔죠? 형용사가 왔네. 그럼 이때 come은 오다가 아니고 변하다예요. 상태가 변하는 거여서 꿈이 사실이 되다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꿈이 현실이 되다. 그래서 우리가 come true를 수거라고 뭐라고 외워요? 이루어지다라고 이렇게 수거라고 외우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수거가 아니고 그냥 사실로 변하다, 진실이 되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go 뒤에다가 만약에 wrong이라는 말을 쓰면 이거 역시 뭐라고 자꾸 수거라고 외우냐면 잘못되다라고 외우거든요. 잘못되다라는 수거가 아니라 이 말 자체가 원래 잘못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외울 필요가 없었던. go가 변하는 건데 어떻게 변하냐면 wrong으로 변한 거예요. 얘네들 다 마찬가지예요. become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거고 get도 한번 볼까요? 지금 밖이 어둡지 않죠. It's not dark거든요. 어둡지 않은데 이걸 만약에 it 다음에 gets dark라고 써버리면 얘는 그럼 뭐라고 하면 되죠? 어두운 쪽으로 변하는 거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되지? 어두워지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become하고 뜻이 같아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get이에요. get이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변하다라는 말이 돼서 I am angry는 화가 나 있는 상태이다라는 말이지만 얘는 뭐가 되겠어요? 화가 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get 뒤에다가 ready를 쓰면 I am ready면 준비된 상태이다라는 얘기지만 get ready가 되면요 준비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get을 쓰면 얘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이게 이제는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안 헷갈리겠죠. 뒤에 뭐가 오면 형용사가 오면 변하다가 되는 거예요. 얘네 이거 말고 또 뭐도 있냐면 turn도 있고요. grow도 있고요. 그 다음에 fall도 있어요. 이 정도까지 아시면 돼요. turn이라는 단어는 뒤에 명사가 오면 무슨 뜻이죠? 돌리다. 뒤에 명사가 오면 돌리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I turned this chalk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만약에 부사가 오면 부사가 오거나 아니면 또 예를 들어 I turned here이죠. 이렇게 부사가 오면 자동사가 된다는 얘기니까 돌리다가 되는 거예요. 부사가 왔다라는 얘기는 전치사가 왔다라는 얘기는 문장의 정보 전달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다음에 부사나 전치사가 오면 내용 전달이 끝난 거예요. 완전한 문장이 끝난 거여서 돌다가 되고 주어 다음에 turn이 왔는데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주어가 돌았다라는 말이 되고 주어 다음에 turn이 왔는데 명사가 오면 명사를 돌리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정보 전달이 이제서 끝난 거죠. 얘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뒤에 부사나 전치사를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부사나 전치사가 보이면 완전한 문장이 끝났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뒤에 형용사가 오면 무슨 말이 되죠? 이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뒤에 형용사 오면 뭐 되죠? 변하다예요. 형용사가 오면. 그래서 예를 들어 my face라고 쓰고요. 내 얼굴이 turned라고 쓴 다음에 pale이라고 쓰면 창백한이라는 형용사 같네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면 되지? 창백해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이때 turn도 명사나 전치사나 부사가 오면 그때는 변하다가 아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네 뒤에는 항상 뭐가 와야 된다고요? 항상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왔을 때 이런 뜻이에요. grow는 기르다라는 뜻이죠. 또는 자라다라는 뜻이죠. 자동사가 되면 자라다, 타동사가 되면 기르다라는 뜻인데 얘가 뒤에 형용사가 붙으면 뭐 된다고요? 변하는 거예요. 주로 크게 변할 때 grow를 쓰겠죠. fall이라는 말은 떨어지다라는 얘기잖아요. 또는 떨어뜨리다라는 얘기인데 뒤에 형용사가 오면 그때는요 변하다가 되는 거예요. 영어에는 그래서 형용사가 뒤로 붙으면 전부 앞에 있는 말들은 뭐라고 생각하셔도 되냐면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fall asleep이라는 말을 만약에 be asleep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 되죠? 잠들어 있는 상태이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fall asleep이 되면 뭐가 되나요? 그러면 잠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잠이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 잠이 드는 상태로 변하는 게 fall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 become하고 같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놈이 있느냐면 이 상태를 나타내는 말 중에 이번에는 상태를 유지하는 말도 있어요. 이 상태를 유지하는 말에는 어떤 말들이 있냐면 얘네는 keep이나 stay나 remain 같은 이런 단어들이 커플러 동사로 쓰여요. keep은 보관하다 정도의 뜻이죠. 보관하다, 가지다 이런 뜻인데 얘가 뒤에 형용사가 오면 뭐가 되죠? 그러면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라고요. 얘네들은 뒤에 형용사가 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뜻이 아니에요. keep이 보관하다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냐면 유지하다가 돼요. 그래서 야 너희들 조용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you should 그 다음에 keep
silent이라고 하죠. silent이라는 형용사가 왔잖아요. 그러면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해야 돼 이런 말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stay도 머물다 숙박하다라는 뜻인데 뒤로 형용사가 오면 뭐 되죠? 유지하다 되는 거예요. stay alive라고 쓰면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이런 말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태는 상태인데 어떤 상태도 있냐면 감각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도 있어요. 감각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5개 감각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처럼 보이는 것도 있겠고 들리는 것도 있겠고, 근데 이때 보이다는 see나 watch 같은 단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얘네는 look이 들어와요. 이때 들리는 건 뭐가 들어오냐면 사운드가 들어오고요. 냄새 나는 거 smell, 그 다음 맛이 나는 거 taste, 그리고 느끼는 거 촉각 feel 쓰는 거예요. 자, feel이라는 말은 느끼다라는 얘기지만 형용사가 붙으면 이렇게 느껴지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aste는 맛보다라는 동사지만 형용사가 오면 이런 상태의 맛이 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냄새를 맡다지만 뒤에 형용사가 오면 이런 상태의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로 들리고 이러한 상태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you look beautiful 이라고 쓰면 문법 문제로 나올 때는요, 뒤에 beautiful을 beautifully라고 부사로 주면 틀린 걸 찾으면 돼요. 왜 문제가 그렇게 나오냐면 우리말로 너 아름답게 보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부사를 쓸 것 같지만 얘네는 뒤에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쓸 때 반드시 형용사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름다운 상태로 보여라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더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은 이런 말들이 오는 거죠. 이런 말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당연히 뭐가 있을 거냐면 주어 있고요. 중요한 건 이 뒤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뒤로는 형용사가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문법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보는 문장은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이잖아요. 일반 독해책에서 여러분이 보는 문장은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이라면 뒤에 형용사가 있으면 앞에 있는 동사는 전부 뭐가 되는 거죠? 상태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뉘앙스의 차이가 상태가 변하거나 상태를 유지하거나 이런 감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죠? 딱 하나 유일하게 뒤에 명사 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비동사만 와요. 얘네들 나머지 뒤에 명사 오면 다 딴 말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싹 바뀌고 형용사가 와야 상태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동사들은 전부 다 그 문장 자리를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주어 있고 형용사가 들어있으니 이 동사들을 전부 다 뭘로 바꿔버려도 비동사로 바꿔도 그 문장은 다 성립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런 동사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여기 붙어 있는 것들이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여러분이 전부 다 자꾸 수거라고 배우거든요. 수거가 아니고 얘는 그냥 이러이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에서 해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비동사와 관련된 걸 하려고 했던 건데 비동사까지 설명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파워포인트 열어서 PPT 파일 띄워갖고 한번 보도록 하죠. 비동사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비동사 뒤에 뭐가 오는 경우가 있냐면 비동사 뒤에 전치사가 오거나 그 다음에 부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또 뭐가 오는 경우도 있냐면 비동사가 오고 명사가 오거나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거니까 여기 만약에 주어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부사가 온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 동사는 완전한 내용을 다 전달했다는 얘기죠. 전치사나 부사가 온다는 건 완전한 문장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는 건 여기까지로 현재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배웠는데 이 뒷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오면 이때 비동사는 무슨 뜻이 되죠? 상태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비동사는 여기 있는 비동사는 무슨 뜻이 되죠? 얘는 존재하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가 I think so I am 이라고 문장을 맺었더니 그걸 우리가 뭐라고 번역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 존재한다, 있다라는 이 말이요. 존재한다, 있다라는 이 말이 우리말로 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해석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모르고 이렇게 따로 해석하지 않고 요걸로 해석했던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정확하게 알아두면 좋겠고, 문장 구조와 관련해서 생각을 한다면 뒤에 전치사나 부사가 나오면 뭐가 끝났다는 얘기라고요? 문장의 내용 전달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문장의 내용 전달이 어디까지 가야 끝나죠? 여기까지 가야 끝나죠. 여기까지 가야 끝나니까 얘는 전치사나 부사가 나올 때는 이 뒤로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영어에서 전치사나 부사가 떴다는 얘기는 내용 전달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가 진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뒤로는 이제 전치사 부사가 나타나기도 하겠죠. 됐어요? 그러면 비동사의 이런 모양을 보고 하나는 존재하다 있다로, 하나는 상태이다로 해석을 하게 될 건데, 이 각각의 모양들을 하나씩 다시 나눠서 보기로 하죠. 전치사나 부사가 오면 존재하다 있다예요. 이건 뭐 볼 거 없어요. 간단해요. 그래서 I'm in the, 뭐 문장 이상한데 어쨌든 이렇게 쓰면 he is in the room이라고 쓰면, 예를 들어서요, 그럼 비동사 뒤에 전치사 왔으니까 있다가 된 거죠. 그 사람 그 방에 있어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m here 이라고 이렇게 부사 떠버리면 나 여기 있어 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명사나 형용사는 뭐 여러분이 잘 알 테니까 저건 설명 안 해도 되고, 지금부터는 그러면 주어 비동사 뒤에 명사 형용사가 나올 때 여러 가지 뒷모양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를 한번 보기로 하죠.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명사 나오면요, 얘는 이렇게 썼을 때는 주어는 명사인 상태이다죠. 형용사면 형용사인 상태이다인데 이때는 주어하고 뒤에 나오는 명사가 이퀄이 돼요. 소위 이게 주격 보호라는 놈이 나타난 거잖아요. 명사가 보이면 이퀄이 되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되면 주어의 상태가 형용사이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뒤로 이제 나타나는 모양들을 한번 볼 건데요. 같이 한번 이제 지우고 정리를 하고 한번 보기로 합시다. 자,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분으로요,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명사가 나오는 모양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영어에 이 명사가 나오는 모양은 단일 명사인 뭐 학생이나 뭐 이런 것도 올 수 있겠죠. I'm a student 이런 것도 올 수 있겠지만, 명사구나 명사절이 오면 조금 얘기가 복잡해지겠네요. 근데 영어에 명사구가 몇 개 있다고 그랬더라? 영어에 명사구가 2개 있었죠. 그게 뭐가 있었냐면, 명사구는 부정사구하고 동명사구하고 둘 있었거든요. 그래서 to 동사 원형이 붙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동명사로 ing가 붙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 복습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1, 2과에서 했던 거에 복습이에요. 그 다음에 명사절이 붙는 경우도 있을 텐데, 영어의 명사절은 몇 가지가 있었죠? 명사절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붙일 수 있는 말이 몇 개 있냐면,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는 영어에 몇 개가 있냐면 that, if, whether 3가지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명사절을 만드는 관계사는 what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배울 때 ever 배웠잖아요. 근데 ever도 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빼겠습니다. 잘 볼 거 아니니. 그 다음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의문사가 나타날 수 있죠. 당연히 접속사니까 얘는 뒤로 주어 동사 붙을 거고요. if도 주어 동사 붙을 거고요. 다음 whether도 주어 동사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what은 자기가 주격이 되면 동사부터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부터 올 수도 있냐면 주어 동사가 다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의문사가 오면 의문사도 역시 주어부터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부터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영어의 명사가 되는 모양들을 싹 다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있으면 이 명사하고 주어하고는 어떤 관계가 된다고 그랬죠? 얘는 이퀄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는 뭐뭐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복습 한번 해보죠. 뜻도요. 주어는, 얘는 그러면 주어는 명사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 얘는 부정사는 부정사의 뜻 살려서 해석하면 되니 뭐라고 하면 좋겠냐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주어는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동명사는 뭐뭐 하기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주어가 그 다음에 동사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사로 바꾸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if나 whether는 둘 다 어떤 말이 된다고 그랬어요? 뭐뭐인지 아닌지다 라는 이런 말이 되거나, 그 다음에 아닌지 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거 전부 다. 그 다음에 whether는 뭐 A
다음에 비든이라는 이런 형태로 왜들은 해석이 되기도 한다고 그랬죠. what도 that하고 같아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는 의문사의 내용대로 쭉 해석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 뒤에 지금 얘네들은 특징이 주어는 명사이다라는 말이니까 명사이다라는 말이니까 얘네들 뒤에 이다라는 말만 붙이면 주어 비 다음에 명사가 나타나는 꼴은 전부 다 해석을 다 하게 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면 자,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면 얘는 주어의 상태는 형용사이다라는 말이 된 거죠. 주어의 상태는 형용사이다가 된 건데 이 뒤로는 어떤 모양이 나타나냐면요. 이대로 끝나기도 하지만 이 뒤에는 전치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로는 또 뭐가 쓰이는 경우가 있냐면 to 동사 원형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접속사가 붙어서 뒤로 주어 동사가 나타나는 이런 세 가지 모양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전치사가 나오면 해석할 거 뭐라 별도로 할 거 없고요. 얘는 전치사의 뜻 그대로 살려서 전치사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은 얘는 누구를 꾸미는 거냐면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이 부정사의 의미를 얘를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는 뭐뭐 해서라고 해석해서 소위 부정사 편에서 여러분이 배우실 때는 뭐라고 배우는 거냐면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라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뭐 하기에 뭐하다, 뭐뭐 해서 뭐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놓고 뭐 있어 보이죠. 이거 예문으로 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ice to meet you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 nice to meet you가 아니구나. I'm happy to meet you라고 쓰면 너를 만나서 기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할 때 뭐라는 거냐면 부정사라는 놈은 명사로도 쓰고 형용사로도 쓰고 부사로도 쓰는데 우리 앞에서 명사를 꾸미는 놈은 많이 봤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형용사 뒤에 나타나서 뭐가 되는 거냐면 형용사를 꾸미는 말이니까 뭐뭐 하기에 형용사 하다. 그 다음에 또는 뭐뭐 해서 형용사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뭐로 뜻을 받아서 해석하면 되냐면 접속사를 받아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 주어 자리를 뭘로 쓰는 경우가 있냐면 is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흔히 우리가 이거 뭐라고 부르는 거죠? 가주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it is 형용사가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는 것만 좀 조심해서 보시냐면 그 다음에 to do가 나타나는 이 경우만 좀 다르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쓰면 그때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면 해석할 때 요령이 우리는 보통 to 동사 원형부터 먼저 해서 이걸 가지고 와서 해석했거든요. 좀 이따 예문으로 다시 설명할게요. 자, 얘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편하냐면 이 자리를 먼저 해석하세요. 뭐뭐 한 것은 이라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뭐뭐 한 것은 뭐뭐뭐뭐 이다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소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직독직해라는 건 사선극과 앞에서부터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말을 논리적으로 우리말에 맞게 바꾸어 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I think that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면 되는 것처럼 그렇죠? 나 listen, research, 뭐 report that 이렇게 나오면 뭐뭐가 보고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뭐뭐에 따르면 이렇게 가면 되는 것처럼 it is 형용사 to do가 나오면 뒤에 거부터 먼저 해석하지 마시고 앞에 거부터 먼저 끊어서 이 형용사 한 것은 뭐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그냥 앞에서부터 읽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설명을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간단 예문 갖고 확인해보고 늘 하던 것처럼 그 다음에 수능에 나왔던 긴 문장도 해석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